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화장품주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침 또 오늘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예정되어 있죠. 관련해서 화장품 투자 전략 김영재 이사님께 들어볼게요. 네, 지난 월요일 개최된 그 중국 정부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좀 파격적인 이런 경기 부양책이 예고됨에 따라 관련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철강, 화학, 그리고 의료 업종이 급등했는데요. 코스맥스라든지 현대제철, 대한유화, F&F가 12에서 1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향후 경기 부양책이 좀 파격적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는 약간 방어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력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좀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0년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제 적정 완화라는 걸 제시했고요. 또 2020년 이후 재정 정책이 지금 적극적이었는데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수식어가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를 좀 강조한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특히 부동산과 또 주식시장 안정화를 직접 언급을 했고요. 또 기존 정책 과제 1순위였던 과학기술 혁신이 2순위로 물러나고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제 정책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대감에 이제 중국 관련주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있고 또 내년 3월 양해까지도 이러한 분위기는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화장품 종목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약간 하딩 요소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당분간 기대 요인으로 이것이 좀 변할 가능성은 좀 염두를 두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메인 투자 포인트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눌려왔던 주가가 최소한 반등할 수 있는 재료는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 종목으로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VT 같은 경우가 니들샷이 내년 1월 중국 위생허가 승인 이후에 기획 상품을 이제 중국 쪽에서 출시할 예정으로 성장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그런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밸류에이션상 한 PER 13배 중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맥스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ODM사 중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7% 정도 이상으로 가장 높다는 점, 그리고 중국 로컬 화장품 회사를 고객으로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소비 활성화 시 최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VT와 비슷한 13.7배 정도 되는데 이런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애경 산업도 이제는 좀 관심권에 좀 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훈풍 때문에 어제 화장품 같은 중국 관련 종목들 주가가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상승했고 항생지수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우리 일종의 이제 선투자인데 그게 맞는지 오늘 구체적인 중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 나오는 거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 화장품 업계의 호재로 통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30%를 넘어서는 만큼 중국 사업 비중이 큰 기업에 주목해 보시라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지금 집중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국 불확실성에 따라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한편으로 금융권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굳건하다면서 주가 하락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금융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12월 3일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비상계엄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많은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금융주의 주가는 거의 공포이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돌발 질문 안 했는데요. 어제는 모처럼 크게 반등해서 돌발 질문 하겠습니다. 예은 앵커님, 네. 현대 자동차는 뭘로 돈 법니까?
현대차요? 네. 현대차는 차로 돈을 벌죠.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반도체? 네. 그럼 마지막 질문. KB금융, 신한금융은 무엇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뭐 열매 은행은 아닐 테고 돈이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바로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업종의 주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과 2달 전에 우리 원화 가치 얼마입니까? 달러당 1,30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1달러당 얼마까지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까? 1,440원.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입니까? 모잠비크입니까?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KB금융 77%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신한지주 60%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금융주는 어찌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더 많이 포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어제 저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그 기사를 봤는데요. 이창용 하는 총재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당분간 원화 가치가 원상되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 지금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내려간 것이 1년, 2년 동안 내려갔으면 쉽게 원상 안 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초에 우리 원화 가치는 1,3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정국, 이 잘못된 국면이 정상으로만 회복된다면 저는 우리 원화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다. 1,300원대로 다시 진입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전략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죠. 금융업종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10%는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계속 유지하겠고요. 마지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제 그러면 금융업종이 좋아지겠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400 얼마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1,300원대로 진입하면 아마 외국인들은 팔았던 금융업, KB금융, 신한 등등 이런 금융업종을 다시 되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반등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얼른 불확실성이 마무리돼서 환율도 안정세를 찾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두산 소식인데요. 두산 결국 지배구조 재편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 가능성에 어제 두산 로보틱스는 9% 하락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속이 좀 시끄러우실 텐데 일단 지금 어제 발표를 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2일 날 예정된 임시 주총 소집을 철회한다라고 정정 공시를 냈는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향후 이제 예정된 모든 분할 합병 관련 사항은 취소됐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이제 공시를 했고요. 지금 계엄 사태와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이제 나온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합병에 반대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주주들이. 근데 매수 청구권 행사 예정가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2890원이었고 두산 로보틱스가 8472원이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다 매수 청구를 하겠죠. 그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철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그룹은 이제 두산 바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로보틱스와 이제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재편안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감원에서 반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판을 짠 건데 이게 지금 주가가 너무 급락하면서 이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비용 부담이 커지는 이제 그 분할 합병이 한마디 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합병 기대로 올랐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바켓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돈이 되는 사업부를 갖고 있는 두 회사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조금 돈이 되는 회사를 이제 가질 것 같았던 두산 로보틱스는 하락할 텐데 주 두산이죠. 이제 지주사 입장에서는 원했던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럼 대주주의 지분이 좀 약해지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바켓은 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의 빌미까지 뭐 이수페타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공을 했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됐는지 두산으로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산 분할 합병 철회와 관련해서 어떤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 뉴스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공개됐는데요. 12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제조업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자, 혼란스러운 증시 상황 속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투자자들 눈길을 끌고 있는 업종이 있죠. 어떤 업종인지 또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화진 과장께서 살펴주시죠. 네, 이제 KRX에 이제 등록된 업종 지수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8월 달에 이제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이제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에 하루 거래일 그러니까 5% 이상 이제 폭락하지 않은 이제 지수가 있는데 그게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KTNG나 아니면 GS 리테일, 삼양식품, 농침과 같은 이제 음식료나 이제 담배 섹터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측면이 있고 물론 올해 같은 경우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이제 라면 수출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또 나왔었고 이제 밀양 쪽의 공장 캐파 증설로 인해서 내년에 좀 성장이 더 기대되는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비상계엄 이후에 특히 편의점을 통해서 라면 사재기도 나왔던 만큼 이제 GS 리테일과 그러니까 업종 지수에 대한 구성 종목이 아직까지는 탄탄할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운송이랑 이제 경기 소비재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항공 관련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제 폭락을 하긴 했지만은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인 여객 수요와 그리고 장기 운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해운주에 대한 실적 개선 등이 있으면서 두 번째로 KRX 운송 마지막으로 경기 소비재입니다. 물론 이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패션 관련주 특히 OEM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강달러 현상으로 관련된 수출 품목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세 번째로 이제 경기 소비재가 나왔는데. 대신에 가장 안 좋은 경기 낙폭했었던 업종 지수가 KRX 유틸리티입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전산업이나 대한골에 관련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KRX 유틸리티가 낙폭 과대 지수로 이제 조심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업종에 주목을 하셨는지도 함께 확인을 봤는데 운송주도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해상 운임 지수가 이제 올라오게 됐고, 물론 최근에 좀 하향 추세이긴 하겠지만은 특히 뭐 HMM이나 이라 관련 이제 페노션과 같은 실적들이 2, 3분기 때 이제 올라오는 이제 추세는 이제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워낙 이제 그 운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물론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추이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일단 뭐 경기 소비재는 최근에 이제 물론 지금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강달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고 이제 달러의 지수가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의료 소비가 좀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 재고 물량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환율에 따라서 그만큼 영업이익단에 대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생기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가 전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요구가 거세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님,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전일 코스피가 2.4% 상승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통신업종으로 한 1%대를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의 원인이 탄핵 정국이 이제 진행 중인 가운데 조기에 대선이 실시될 경우 정치권에서 이제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는 즉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 외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많이 하락했던 업종 위주로 상승률이 좀 높게 좀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올해 전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양호했던 통신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어제 상승에 좀 동참을 못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권가에서는 조기 대선이 지금 치러지더라도 통신비 인하 요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 통신비 부담이 일단 지속적으로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9년 만에 발간된 OECD 보고서에서
국내 통신비가 세계적으로 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AI와 사물 인터넷 생태계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고 여기에 통신산업 육성 정책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통신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수치로도 보니까 소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 한 7%였는데요. 근데 2023년에는 이것이 5%로 낮아졌고 OECD 내에서 저렴한 요금 순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고는 다르네요. 네, 다른 나라가 좀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비를 좀 더 강하게 그런 한 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본다면 요금 인하보다는 오히려 통신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투자 동료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장비 업체에게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통령 선출까지 기간이 이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였는데 이때 통신업종 상승률이 17.4%로 코스피의 한 15.8% 상승률을 오히려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지수 반등 시 통신주 역시도 반등세에 동참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실적 성장률이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그때 이제 배당이라든지 방어주 업종의 성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강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배당과 방어주 대장이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배당 더 하겠죠, 통신주들이. 이제 배당은 이제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연말 기말 배당이 아니라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배당과 반기 배당이 이제 섞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지금 연말 한 번에 배당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과거보다는 보고 있습니다. 줄었다. 네. 네, 이렇게 통신주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제 시장이 반등에 나섰지만 오늘 증권사들이 발행한 리포트들 확인해보시면 하향과 유지 그리고 신규 커버리지만이 게시가 됐습니다. 하향 의견으로는 NH투자증권이 삼성전자를 주목했고요. 유지 리포트로는 삼성전기와 세아 베스틸지주 그리고 크래프톤에 대한 증권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솔로엠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신규 보고서도 발간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아무래도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리포트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16%가량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주가의 부정적인 요소가 이미 선 반영되어 있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여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HBM 비중을 고려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당분간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HBM3의 본격적인 공급과 수요 회복 모멘텀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한 가운데 기관은 4거래일 동안 대규모 물량 담기에 나섰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크래프톤 보고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 고성능 AI와 엔진 업데이트로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수명이 더 길어질 거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47만 원을 유지했고요. 현재 멀티 스튜디오 체제의 퍼블리싱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국내 게임사 중 파이프라인이 가장 많고 인도나 중동 같은 신규 권역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SLLM은 온디바이스 적용 등 청사진도 명확하다고 짚어냈습니다. 한편 크래프톤은 오늘 데브시스터즈와 협력해 쿠키런을 인도 시장에 정식 출시할 예정인데요.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실적도 향상될 수 있을지도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크래프톤의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늘어날 거다라는 상상인증권의 리포트까지 보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완성차 업체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정치 파업, 총파업한다고 해서 좀 걱정이 많긴 합니다만
다행히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은 일제히 오르기는 했죠. 전기차 전환이 숨고르기 하는 사이에 우리 현대 기아차들 하이브리드카에 눈을 돌리고 있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우리 기업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열풍이 작년부터 조금씩 시들어지니까는 그 시각을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내연 기관차 중에 판매,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본의 토요타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전기차 분야의 생산, 판매가 가장 많은 기업 어디입니까?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현대차는 내연 기관에서도 전기차에서도 1등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넘버 3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내연 기관에서는 현대차가 2등입니다. 전기차에서도 현대차가 2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하이브리드라든가 또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야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넘버 3가 아니고 넘버 2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군대 갔더니 우리 그 중대 앞에 그 말이 써 있어요. 전천후 부대원이 되자. 그게 뭔지 아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잘하라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연 기관에서도 지금 2등이고 전기차에서도 2등, 하이브리드는 거의 1등이죠. 수소차는 단연 1등이고 이런 국면이 현대차의 강점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머지않아 내년 아니면 전내년에는 이제 넘버 3가 아니고 넘버 2가 될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여전히 보유 비중은 10%가 가장 좋다 보고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29만 원대 현대차 사란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현대차를 비중은 10%로 유지하시되 매일 비중을 늘리는 구간은 20만 원대 초반에 잡으시면 좋겠고 비중을 좀 축소하는 구간은 20만 원대 후반에 잡으시면 좋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1만 원입니다.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금은 현대차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시장이 환란에 빠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브리드 확대 의지를 드러낸 바 있죠. 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세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 바이오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기대감이 큰 업종입니다. 또 지수가 약했을 때 좀 버텨줬던 업종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투심이 흔들리면서 호재가 있어도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기대감을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 뭐 기대를 해야 되는 쪽도 있고 안 해야 되는 쪽도 있고 뭐 이제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섹터는 사실은 좀 개별 기업 단으로 좀 많이 좀 보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CMO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 첨생법 통과가 연내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정부 그다음에 다음 이제 의회 다음 상원으로 이제 2월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뭐 단기 악재로 판단은 되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트럼프 정권의 상원이 출범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여태까지 통과 안 시킨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지금 미국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생산 이런 것들을 허용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이제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악재로 보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 셀트리온, ST팜 주가들이 좀 많이 좀 빠졌었죠. 이제 조정이 나오고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상원에서 이제 통과되는지 여부가 이제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관심이 많으신 건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된 종목들일 텐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그전에는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했던 게 바이오 섹터였는데 트럼프가 된 이후에 오히려 11월 달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건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이제 시장 금리가 급등을 했고 거기에 또 기준 금리가 그래서 동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 이제 시총 1위 종목이었던 알테오젠이 특허 관련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또 이제 한번 출렁였고 그 외에 이제 결정타가 이제 사실 미국 보건부 장관의 임명인데 이건 지금 미국에서 반대가 뭐 노벨상 수상자 77명이 들고 일어났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임명도 사실은 FDA와 이제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이제 국내 정치 불안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많은 투자금을 받아야지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월요일 날 급락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전일 국내 정치 불안이 좀 해소되는 해소 기대감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지만 아직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고비일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 금리도 좀 하락 추세였는데 다시 또 지금 한 4.2%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준금리가 진짜 12월 달에 하락을 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어제 기술 수출한 기업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링커 기술이 부각되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잘 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 중인 것 같습니다. 1월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반등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DMO 삼바도 있고 뭐 제네릭 셀트리온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고 토픽 꼽자면요? 지금 저는 토픽은 알테오젠과 리가캠을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CMO 기업들은 장관 조금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12월 1월 1일자부터 10일자 수출 데이터가 아마 9시에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지난주 배상 계엄 이후에 수출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슈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10시 반 미국의 이제 CPI 이제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ATL과 스텔란티스 이제 합자회사 설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물론 올해 3월 달에도 기가팩토리 3개 공장에 대한 건설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해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동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해주행 관련된 테슬라 측 양산 어제 DB와 DB 하이텍이 시간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